전쟁이 터지면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날 새벽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증권 앱을 열고 매도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쟁이 났으니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로부터 2년 뒤 S&P 500을 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무려 41%가 올라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지난 70여 년간 미국이 개입한 주요 전쟁 7개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은 곧 주가 폭락이라는 공식이 사실인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지금 화면에 7개의 전쟁 수익률 요약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에겐 6.25로 잘 알려진 전쟁입니다. 6.25 전쟁 다음 날 S&P 500은 단 하루 만에 5.4% 급락했습니다. 2주 반 만에 최대 낙폭 마이너스 12%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단 2개월 만에 전쟁 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주가는 개전일 대비 30%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분석하기 가장 복잡한 전쟁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닉슨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그런데 미군 개입 기간인 1965년부터 1973년까지 S&P 500은 29% 상승했습니다. 걸프 전쟁은 1990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가가 90%나 폭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라크를 격퇴하고 유가가 내려오자 주가는 반대로 급등했습니다. 종전 후 1년간 S&P 500은 29%나 상승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은 며칠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재개 후 첫 주에 S&P 500은 마이너스 11.6%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달 만에 낙폭을 전부 회복했고 이후 2개월 반 동안 21% 반등했습니다. 전쟁 기간 전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이미 닷컴 버블 붕괴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탓이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 시작 몇 달 전부터 불안 심리로 시장이 마이너스 1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침공이 시작된 2003년 3월 19일 다우존스는 다음날 2.3%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오히려 시장이 올랐습니다. 개전 후 1년간 수익률은 무려 27%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당일 S&P 500은 마이너스 2.1%에 그쳤습니다. 2022년 연간 마이너스 24.5% 하락은 전쟁이 아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시장 반응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3개월 뒤 시장은 오히려 10%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행은 맨 아래 평균입니다. 러우 전쟁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특수 변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전쟁 개시 후 평균적으로 3개월 후 9%, 6개월 후 14%, 1년 후에는 20% 상승해 있었습니다. S&P 500은 전쟁 발발 이후 1년 시점에서 약 70%의 확률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이 역설적으로 매수 기회였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 시장이 이렇게 흘렀다면 그 안에서 특히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전쟁 국면에서 돈이 몰리는 곳과 반대로 피해를 입는 곳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산, 에너지, 원자재 금속, 금, 사이버 보안 섹터는 전쟁 시기에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입니다. 특히 방산과 에너지는 전쟁 초기에 가장 빠르게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올랐을 때 포모를 못 이기고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단기보다 중장기 성장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반면 항공, 여행, 임의 소비재는 전쟁 초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패닉셀은 손해라는 것입니다. 전쟁 뉴스가 떴다고 매도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 7개의 전쟁 중에 6개에서 전쟁 시작 최저점에 판 투자자는 이후 상승을 놓쳤습니다. 둘째, 이라크 전처럼 예고된 전쟁은 전쟁 전에 하락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반복됩니다. S&P 500은 전쟁 1년 후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70%의 확률로 전쟁 1년 후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뉴스가 나왔던 그 순간이 종종 최고의 매수 기회였습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말합니다. 그 공포 속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